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저 역시 원하고 원하는 바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방을 잃고 근육 손실이 없다라는 건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최소한의 근손실을 가지고 지방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흔히 하는 상식으로 약물을 사용하는 특수한 경우에만 근손실의 최소화를 이룰 수 있다 생각하시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과정은 더 힘들 것이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몸속 세포들을 보면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손상된 세포는 제거되고 새로운 세포들이 생성돼 제거된 세포들을 대신하게 됩니다. 단백질 합성은 바로 새로운 세포의 생성을 의미하고 단백질 분해는 손상된 세포의 제거를 뜻하는데 그 말은 곧 근손실을 의미하게 됩니다. 평소 일정한 패턴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은 큰 변동 없이 근육의 손실도 없고 그렇다고 근육의 증대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단백질 합성과 분해가 균등하게 이루어진 결과라 보시면 됩니다. 운동을 통해 근육 섬유의 세포들을 손상시키고 이것을 새로운 세포들로 채워넣기 위해 단백질 합성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단백질 합성 속도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손상된 세포를 빨리 대처하기 위해서 근육 섬유에 새로운 세포가 추가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근육의 성장 과정입니다. 이렇게 손상된 세포를 더 많이 채워줄 세포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는 단백질 섭취를 해주어야 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단백질 합성 속도가 단백질 분해율을 넘어서기 때문에 근육의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단백질 분해율이 높아지고 합성의 비율이 따라가지 못하면 근육의 손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공복 운동이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는 것만큼 단백질 분해율이 합성 속도를 앞지르기는 쉽지 않은 만큼 이러한 내용 때문에 내가 단백질이 부족하지 않나 라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랫동안 운동하신 분들과 마음 잡고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과연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평소 근육이 늘지도 줄지도 않은 평범한 남성이 운동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근육의 사용이 제한적이니 단백질 분해율도 낮을 겁니다. 근육세포의 손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단백질 합성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체내로 배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운동을 하게 되면 세포 손상이 이루어지고 단백질 합성률이 갑자기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평소 먹는 식사만으로도 근육이 증가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육에 쓰임이 없다가 갑자기 운동한 사람들은 근육세포의 분해가 이루어지면서 단백질 합성이 늘어나기 때문에 운동을 오래 한 사람에 비해 단기간 근육의 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선 음식량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줄여야지 지방을 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량을 줄이지 않고 계속 유지만 한다면 어느샌가 지방을 뺄 수 있는 한계점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체 에너지 결핍으로 인해 우리 신체는 그 상황을 적응할 수 있게 반응합니다. 그 결과 단백동화 호르몬과 단백질 합성 속도가 모두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근손실의 환경이 조성될 수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들 중 근육량은 상대적으로 적은데 지방을 제거한 뒤 오히려 근육량이 늘어난 것은 사실 자연적인 흐름으로 보기는 힘이 듭니다. 다이어트와 근육 손실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핀란드 위베스큘레 대학에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체지방이 10% 이하인 국내, 국제 수준의 육상 단거리 선수를 대상으로 두 가지 기준을 정한 뒤 진행되었습니다. 두 그룹 모두 고단백 식이요법을 했으며 4주 후 300칼로리를 부족하게 먹은 선수들은 지방과 근육을 거의 잃지 않았고 750칼로리를 부족하게 먹은 선수들은 평균 1.8kg의 지방을 제거했으며 아주 적은 양의 근손실이 나타났습니다. 테스트만 놓고 봤을 때 1일 에너지 비용이 25% 정도 부족하게 먹는 것이 근손실을 최대한 줄이면서 지방을 태우는 방법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칼로리의 양만 놓고 근손실을 최소화하는 다이어트 방법이라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위해 한 가지 제안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원하는 100%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하나의 방법만 고집하지 마시고
여러가지 방법이 동시에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에 빨리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세포가 추가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근육의 성장 과정입니다. 이렇게 손상된 세포를 더 많이 채워줄 세포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는 단백질 섭취를 해주어야 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단백질 합성 속도가 단백질 분해율을 넘어서기 때문에 근육의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단백질 분해율이 높아지고 합성의 비율이 따라가지 못하면 근육의 손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공복 운동이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신 것만큼 단백질 분해율이 합성 속도를 앞지르기는 쉽지 않은 만큼 이러한 내용 때문에 내가 단백질이 부족하지 않나 라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랫동안 운동하신 분들과 마음 잡고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과연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평소 어느샌가 지방을 뺄 수 있는 한계점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체 에너지 결핍으로 인해 우리 신체는 그 상황을 적응할 수 있게 반응합니다. 그 결과 단백동화 호르몬과 단백질 합성 속도가 모두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근손실의 환경이 조성될 수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들 중 근육량은 상대적으로 적은데 지방을 제거한 뒤 오히려 근육량이 늘어난 것은 사실 자연적인 흐름으로 보기는 힘이 듭니다. 다이어트와 근육 손실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핀란드 위베스큘레 대학에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체지방이 10% 이하인 국내, 국제 수준의 육상 단거리 선수를 대상으로 두 가지 기준을 정한 뒤 진행되었습니다. 근육이 늘지도 줄지도 않은 평범한 남성이 운동을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근육의 사용이 제한적이니 단백질 분해율도 낮을 겁니다. 근육세포의 손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단백질 합성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체내로 배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운동을 하게 되면 세포 손상이 이루어지고 단백질 합성률이 갑자기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평소 먹는 식사만으로도 근육이 증가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육에 쓰임이 없다가 갑자기 운동한 사람들은 근육세포의 분해가 이루어지면서 단백질 합성이 늘어나기 때문에 운동을 오래 한 사람에 비해 단기간 근육의 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선 음식량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줄여야지 지방을 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량을 줄이지 않고 계속 유지만 한다면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손상된 세포는 제거되고 새로운 세포들이 생성돼 제거된 세포들을 대신하게 됩니다. 단백질 합성은 바로 새로운 세포의 생성을 의미하고 단백질 분해는 손상된 세포의 제거를 뜻하는데 그 말은 곧 근손실을 의미하게 됩니다. 평소 일정한 패턴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은 큰 변동 없이 근육의 손실도 없고 그렇다고 근육의 증대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단백질 합성과 분해가 균등하게 이루어진 결과라 보시면 됩니다. 운동을 통해 근육 섬유의 세포들을 손상시키고 이것을 새로운 세포들로 채워넣기 위해 단백질 합성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단백질 합성 속도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손상된 세포를 빨리 대처하기 위해서 근육 섬유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저 역시 원하고 원하는 바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방을 잃고 근육 손실이 없다라는 건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최소한의 근손실을 가지고 지방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흔히 하는 상식으로
약물을 사용하는 특수한 경우에만 근손실의 최소화를 이룰 수 있다 생각하시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과정은 더 힘들 것이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몸속 세포들을 보면